여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낯선 곳에 멈춘 6명의 친구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피를 흘리는데요. 자동차 여행 중 갑작스럽게 타이어가 펑크납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사라와 카렌. 하지만 잡히지 않는 신호. 신호가 잡히기를 희망하며 걷던 사라의 두 눈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혼자의 힘으로 타이어를 갈아 끼우던 제프. 이제 새 타이어로 끼우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그때 막 제프의 앞으로 총알 하나가 떨어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것이었죠. 잠시 자동차 뒤에서 쉬고 있던 친구들 중 토드가 굴러가는 타이어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프의 끔찍한 모습을 본 사라. 무슨 일이냐며 사라를 부르던 토드. 피투성이가 된 사라가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동차 뒤에 있던 조디와 카렌 역시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죠. 갑자기 그때 이들을 향해 총알이 빗발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차량을 방패 삼아 움직일 수 없게 된 4명의 친구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주위엔 아무것도 있지 않았고 핸드폰의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은 토드는 이 모든 상황에 분노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은 지 벌써 몇 시간째. 어깨에 총상을 입은 토드가 친구들과 함께 구조 요청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처음 신호가 잡혔던 곳을 향해 911에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총에 맞지 않기 위해 준비한 셀카봉, 그리고 미리 켜둔 음성인식. 음성인식에 성공한 것도 잠시. 저격수에 의해 핸드폰이 박살납니다. 이제 남은 계획은 차량에 키를 꽂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신호가 잡힐 만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 조디는 남은 핸드폰을 이용해 저격수의 위치가 어딘지 알만한 녹화를 하고요. 카렌은 재킷을 이용해 저격수를 따돌릴 행동을 하죠. 그렇게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었던 토드가 키를 꽂고 기어를 중립에 놓으려고 하던 그때 공격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재킷이란 걸 알 저격수가 다시 총을 쏩니다. 이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하던 저격수는 하루 종일 나무 위에만 있고 화장실도 가지 않나 보네요. 기어를 중립에 놓진 못했지만 동영상 녹화엔 성공했죠. 일단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니 저격수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저격하기 딱 좋은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살인마였습니다. 공구통 뚜껑을 이용해 잠시나마 총알을 막아낼 방법으로 방패를 만든 토드. 저격수의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시간 문제였죠. 그리고 드디어 차량에 키를 꽂은 뒤 기어 중립 넣기에 성공합니다. 빗발치는 총알. 신호가 잡힌 곳으로 차량을 끌기 시작한 조디와 카렌. 하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조디가 그만 손을 떼고 카렌 역시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차량 뒤에 몸을 숨긴 카렌과 달리 공포에 질려 무방비 상태가 된 조디. (2017년작인) 이 영화는 6명의 친구들이 자동차 여행 중 황량한 시골길 한가운데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데 그때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자비한 저격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공포를 그렸습니다. 영화는 90분이란 러닝타임 동안 의외로 깊은 몰입감을 던져주는데요.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상황과 마주한다면 과연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져줍니다. 누군가는
토드처럼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스스로에게 자책하기도 할 거고, 누군가는 카렌처럼 오롯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간 조디처럼 멘탈이 붕괴되어 공포라는 큰 충격에 사로잡혀 공감 능력이 꽤 떨어질 겁니다.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묻지마 살인을 한 범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단지 그냥입니다. 이 영화 역시 그러한 범죄를 통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선보였던 이 영화의 제목은 사정거리로도 잘 알려진 다운레인지입니다.